자, 위조, 변조 등 사문서 행사죄입니다. 자, 객체는 위조, 변조 등으로 만들어진 문서들이 있죠. 그 문서들을 이제 행사하는 죄입니다. 자, 조문을 보죠. 자, 231조 내지 233조의 죄,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위조, 변조, 작용, 모용 등등을 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문서 등을 행사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 바로 본죄입니다. 자, 미수처벌 조항이 있고요. 자, 나머지는 보세요. 주체, 객체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객체 판례 있는데 복사 문서는 사본이라 할지라도 본죄의 객체가 된다. 밑에 위조, 선화증권은 위조된 거죠. 그래서 본죄의 객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범죄 행위로 만들어진 것, 이런 것은 전부 다 본죄의 객체가 됩니다. 자, 행사 나와 있고요. 자, 통화죄가 아니기 때문에 유통성은 요하지 않습니다. X 하시고, 그리고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은 전부 다 행사라고 봅니다. 얘도 받으셔야 돼요. 누군가한테 위조 변조된 것을 제시했다, 제출했다, 교부했다, 송부했다, 우송했다, 비치했다, 열람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행사가 됩니다. 볼까요? 밑에 보면 중요 판례 나와 있는데 여기 행사 나와 있죠? 행사라고 하는 것은 검은색으로 드세요. 제시,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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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으로 발송했다. 이런 것 다 전부 다 행사가 됩니다. 밑에 제한이 없다 그랬죠? 자, 그 다음 색깔 바꿔서요. 자, 위조 문서 그 자체를 직접 줍니다. 직접. 이 문서 그 자체를 직접 주는 것도 행사가 되고요. 복사본 주는 것도 행사가 되고요. 모사 전송, 즉 팩스죠. 팩스로 보내는 것도 행사가 되고요. 그리고 스캔 떠가지고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서 요걸 다시 전송하는 것도 행사로 봅니다. 그래서 1번보다는 2번이 더 잘 나와요. 올라갈게요. 올라가면 자, 상대방은 누구에게 줘야 되느냐? 제한이 없는데 모르는 자한테 줘야 됩니다. 모르는 자한테 동그라미 쳐보세요. 만약 아는 자에게 주는 건 행사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공범자죠. 공범자는 알죠? 위조된 것임을 알기 때문에 공범자에게 주는 것은 행사라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위조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하는 것도 행사라고 보질 않아요. 모르는 자에게 줘야 한다는 것인데 그게 다음 페이지 가보면 여기 나와 있죠? 공범자에게 주는 것은 행사가 아니다. 자, 됐고 다시 올라가서 기수 시기를 보시게 되면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기수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문서의 내용을 읽어봐야 기수가 되는 게 아니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기수가 됩니다. 그 이유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행사 나와 있죠? 반드시 이 범인 스스로가 직접 이를 제시할 필요는 없다. 반드시 하면 틀려요. 그렇죠? 왜냐하면 직접 제시할 필요 없다 했죠? 왜냐하면 우편 발송도 되니까요. 그리고 이것도 잘 나오는데 상대방에는 제한이 없다. 그래서 작성 명인도 얼마든지 상대방이 된다는 것도 출제가 많이 되었고요. 자, 말씀드린 대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기수가 되기 때문에 도달하면 기수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문서를 봐야 될 필요까지는 없어요. 보아야 한다면 또 틀려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면 말씀드렸죠. 스캔 떠가지고 파일로 만들어서 스캔 떠가지고 파일 만들어서 이를 보내는 것도 행사로 본다. 그쵸? 행사로 본다. 조심할 것은 이거예요. 우리 앞에서 배웠는데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가 아니라는 건 아시죠? 근데 이걸 잘 보시면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가 아니라는 건 아는데요. 이거 보세요. 가입 신청서 이건 문서잖아요. 그렇죠? 이건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위조해가지고 이걸 스캔 떠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건 행사가 된다는 겁니다. 출제가 잘 됐던 판례입니다. 조심할 거 있습니다. 요 2, 3번을 묶으셔서 뒤에 비교되는 판례 나오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거, 이거 행사로 봅니다. 여기도 법원에 제출하는 거 행사로 봅니다. 근데 다른 데 가면 행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 아시겠죠? 바로 뒤에 나올 겁니다. 모자 전송, 팩스 보내는 것도 행사이고요. 자, 프린터로 출력을 해가지고 팩스로 보내죠. 행사가 됩니다. 그렇지만 단지 위조 신분증을 휴대만 갖고선 행사를 보질 않아요. 휴대만 갖고는 행사가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여기 뭐예요? 제시, 제출, 교부, 송부 등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자기 주머니 속에 갖고 있다고 해서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공문서를 가봅니다. 똑같아요. 범죄 행위로 만들어진 것을 이제 행사하는 겁니다. 객체만 사문서가 아닌 공문서일 뿐이지 내용은 똑같아요. 자, 객체 보면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것이 이 객체가 되는 것이지 갖추지 않았다면 죄가 안 되는 행사죄의 객체도 안 되는 거죠. 그 예가 밑에 겁니다. 인감 중앙에 있는 용도란에 오려 붙였다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올라가 보면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행사로 보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험 2번 나왔습니다. 꺽쇠 1번은 재작년도인가요? 작년인가요? 법원직 시험에 나온 지문이고 1번, 2번 다 출제가 됐습니다. 자,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객체는 행사죄의 객체는 허위 공문서겠죠. 그렇죠? 근데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면 이 본죄의 이죄의 객체도 아닌 것이죠. 자, 됐고. 자, 그 다음 행위 보면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다음 페이지 말씀드렸습니다. 정을 모르는 자한테 제시했을 때 행사가 되는 것이다. 여기 맞죠? 정을 알지 못한 자에게 주는 것이 행사인 것이지 정을 아는 자에게 알고 있는 공범자에게 주는 것은 행사가 아니다. 까지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비치하는 것도 행사죠? 비치도 행사로 본다. 라는 내용이고 이 조그만 글씨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봐두셔야 돼요. 판례가 뭐라 그러지? 공사 감독 일지 나와 있습니다. 공사 감독 일지는 공문서다는 거예요. 공문서. 사문서가 아니고 공문서입니다. 그것 좀 봐두시고. 자, 그리고 이 공사 감독 일지를 허위 작성하고 사무실에 비치했을 때 이 비치가 바로 뭐다? 이 비치가 행사죄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관계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 됐고요. 이제 부정행사를 갑니다. 부정행사는 뭐냐면 요 사문서 등을 이제 부정하게 행사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요 사문서는 뭐다? 진정 성립입니다. 범죄 행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게 진정 성립된 문서를 말합니다. 자, 그 점에서 앞에서 배웠던 위조, 변조 등 사문서 행사죄와 다른 거예요. 공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보면 여기도 이 공문서가 진정 성립된 겁니다. 범죄 행위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요. 그 진정 성립된 문서를 부정하게 쓰는 것을 말합니다. 차이점 볼게요. 이 공문서 등은 미수처벌 조항이 있는데 사문서가 없어요. 그게 시험 잘 나와요. 여기 없죠? 없어요. 여기 없다. 이게 기출이 많이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문서죄에서 없습니다. 꼭 좀 알아두세요. 자, 밑에 객체 나와 있고 말씀드렸듯이 진정 성립된 것을 말한다. 다만 사용 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인데 요 예가 뭐냐면 대표적인 것이 사립대 학생증입니다.
이 사립대 학생증은 그 사립대 학생증을 본인만이 그 사립대를 출입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연세대학교가 사립대잖아요. 연세대학교 학생은 연세대학교 학생증을 갖고 있을 텐데 그 학생증을 가지고 그 연세대학교 도서관이라든지 식당을 출입하잖아요. 강의실을 출입하고요. 그쵸? 타 대학교 학생이 그 도서관 등을 출입할 수 있어요. 타 대학교 학생은 안 되는 거예요. 그 학생만이 가는 거지. 그래서 사용 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된 거란 말이에요. 사립대 학생증이.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보면 그 얘기하고 있죠. 특정된 것이 객체다. 그런데 밑에 보면 차용증이나 이행각서는 용도와 사용 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용도도 다양해요. 그래서 이것은 객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건데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밑에 보면 부정행사가 나와 있는데 그 부정행사의 의미를 받으셔야 돼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번 체크, 2번 체크. 그래서 권한이 없는 자가 즉 사립대학교, 연세대학교 학생이 아닌데 그 연세대학교 학생이 아닌 자가 그 연세대학교 학생증으로 연세대 도서관을 출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사립학교를 내가 그 학생인 것처럼 가정해서 그 학교를 이용하는 거야. 그쵸?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설령 연세대학교 학생이라 할지라도 본래의 용도 목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 외의 목적으로 썼을 때도 본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학생이라면 그 학생에 맞는 도서관 출입이라든지 뭐 식당 출입이라든지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학생이 술 먹고 담보로 맡기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대학생이 흔치 않았어요. 여러분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는 대학생이 흔치 않았기 때문에 대학생이라면 고학자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학교 근처에 있는 술집에서 그 술값이 모자르거나 없거나 했을 때 그 학생증을 맡기고 그 다음날 돈 갖고 와서 갚고 학생증 찾아가기도 했었던 것인데 요즘은 다 걔네서나 다 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그게 용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가능했지만 근데 어쨌든 그 학생이라 할지라도 본래 용도 외의 용도를 쓰게 되면 이것도 부정행사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판례도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권한이 없는 자가 썼을 때,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썼을 때를 둘 다 의미한다는 것이고 그 얘기는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쵸? 자, 이 얘기는 사문서뿐만 아니라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공문서에도 똑같아요. 개념이 똑같습니다. 자, OX 판례 볼게요. 자, 후불식 전화카드인데 이건 진정 성립된 거죠. 그쵸? 그 진정 성립된 카드를 훔치는 거죠. 훔쳐서 전화기에 넣었다. 부정행사가 되는 거죠. 요 후불식 전화카드는 진정 성립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판례가 이것을 사문서로 봅니다. 그리고 공중전화기에 넣었다고 했을 때 부정행사가 되는 것이고 자, 그런데 증거 제출이다. 법원 제출이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 했어요. 두 가지 비교하라 그랬습니다. 뭐랑 앞에 거랑 여기 거랑 비교하라고요. 여기 그쵸? 여기하고 비교하시라 했습니다. 여기 자, 다음 공문서 가볼게요. 똑같아요. 개념은 똑같습니다. 진정 성립이다, 특정된 것이다 똑같아요. 이 특정된 거의 예를 설명드릴게요. 적으세요. 앞에서는 사립대였죠? 지금은 국립대입니다. 국립대 학생증. 자, 그 밑에 판례에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주민등록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 이 세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전부 다 공문서죠. 자, 밑에 판례 보면 똑같죠? 개념이?
용도와 권한자가 특정된 것임을 말한다. 그리고 설명드렸듯이 권한 없는 자, 있는 자 똑같아요. 개념은 똑같습니다. 자, 이건 잠시 이따 보도록 하고요. 다음 페이지 가보면 자, 등본 나와 있죠. 등본은 설명드렸듯이 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용도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등본은 본제의 객체가 안 돼요. 인감도 마찬가지고요. 등기 필증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우시면 돼요. 자, 인감 마찬가지고요. 화해조서 마찬가지고 신원증명서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객체 탈락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여기 보시면 운전면허증인데요. 운전면허증 그 자체를 교부했을 때 죄가 되는 거예요. 운전면허증 그 자체를 제시했을 때 즉 권한 없는 자가 자기 것도 아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그 자체를 제시했을 때 본죄가 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아닌 이미지 파일은 여기 객체가 안 됩니다. 이미지 파일은 객체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두세요. 됐죠? 시험 나왔어요. 이 최신 판례인데 맞죠? 최신 2019년도에 나온 최신 판례인데 나오자마자 이 3번이 히트 상품 됐어요. 3번 이상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봐두시고 이런 것들은 색깔 칠해서 꼭 암기를 해두시면 돼요. 자, 부정행사는 똑같다 했습니다. 개념정의가. 그쵸? 여기 1번 권한 있는 자가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고 없는 자가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도표로 한번 만들어 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이렇게 필기하시고 여기가 권한이 있는 자, 권한이 없는 자, 용도 내 사용, 용도 외 사용입니다. 그랬을 때 이건 죄가 안 돼요. 즉 권한 있는 자가 용도 내를 쓰는 것은 죄가 안 되는 거야. 국립대 학생이 자기 학교 도서관 출입하는 것은 죄가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제가 뭐라 했습니까? 그 학생증으로 술 먹고 다니면 안 된다 했죠. 용도 외잖아요. 그건 죄가 되는 거야. 두 번째, 권한 없는 자가 즉 서울대학교 학생이 아닌 자가 서울대학교 도서관을 출입하는 것은 죄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요건 죄가 되는 거야. 그런데 서울대학교 학생이 아닌 자라 할지라도 그 학생증 용도 외를 쓰는 것은 또 죄가 안 돼요. 그래서 죄가 되는 것은 이 두 가지일 뿐이다. 그게 바로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이 그게 2번하고 3번입니다. 2번하고 1번입니다. 보면 권한이 있는 자가 용도 외로 그게 요거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권한 없는 자가 본래 용도로 그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죄가 된다. 나머지 1번하고 밑에 2번은 죄가 안 된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합니다. 자, 권한 있는 자가 용도 내를 쓰는 것은 죄가 안 돼요. 자, 그게 바로 밑에 겁니다. 갑 선박에 의해 발생한 사고를 마치 을 선박의 것으로 허위 신고하면서 을 선박의 이 국적증서와 선박 검사 증서를 제출했는데 요 선박 국적증서와 선박 검사 증서를 제출한 부분이 용도 내를 쓴 거다. 용도 내로. 그쵸? 우리가 세월호 사건 예를 들면 세월호 사건이처럼 그렇게 배 사고가 터졌을 때에 이제 그 위에서 자료 제출하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장은 그 선박에 갖고 있는 증서라든지 검사 증서 언제 검사 맡았는지 그 내력이 딱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거 다 제출하는 거죠. 그쵸? 뭐 자기네 배라면 자기네 배 거, 옆에 배라면 옆에 배 거 어차피 다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다 용도 내를 썼기 때문에 본죄가 안 된다. 마지막도 나오죠. 본래의 용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본죄가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가봅니다. 여기 뭐라 했죠? 권한 있는 자가 용도 외를 쓰는 것은 죄가 된다고요. 밑에 것도 없는 자가 용도 내를 쓰는 것은 죄가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번 관련 판례가 이거죠. 여기 권한이 있는 자가 용법에 반해서 썼을 때 그 말은
용도 외를 썼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가 잘 나오죠.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동차 임차하려는 갑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그쵸? 우리 카센터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센터. 차 빌리잖아요. 차 빌릴 때 카센터 직원이 당신 운전면허증 달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자기 운전면허증을 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줍니다. 그게 바로 본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운전면허증 달라 하니까 타인의 운전면허증 줬다고 했을 때 이것은 권한 없는 자가 용도 내로 썼기 때문에 부정행사가 된다. 그쵸? 두 번째는 뭐냐면 경찰관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해서 주민증 달라 하니까 신분 확인이니까 주민증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주민증을 주지 않고 딴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준 거예요. 이것이 죄가 될까의 문제인데 이 판례번호 잘 보셔야 돼요. 2001년도 전합 판결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판례는 죄가 안 된다 했어요. 근데 이 판례부터 판례를 바꾸겠다. 전합에서. 그렇죠? 대법관 전원이 모인 합의체에서 지금부터 판례를 변경하겠다고 해서 판례가 바뀌었는데 무슨 얘기냐? 지금 신분 확인 원래 주민증이 신분 확인 용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주민증을 안 주고 지금 운전면허증을 준 거잖아요. 근데 운전면허증에는 신분 확인 용도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운전면허증은 두 가지 기능이 있다는 거야. 무슨 기능? 신분 확인 기능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증 자격증 용도가 있다는 거죠. 그걸 판례가 지금 합의를 본 거예요. 그 얘기를 여기 자격증 용도, 운전면허를 할 수 있는 자격증 용도와 신분 확인을 위한 동일인 증명, 이 두 가지 기능이 운전면허증에는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있다. 옛날에는 없었는데 지금부터 두 가지가 다 있다고 우리가 합의 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관계 여기 나와 있죠. 요거부터 나옵니다. 경찰관 제3자로부터 신분 확인, 신분증 달라 하니까 운전면허증 줬죠? 라고 했을 때 딴 사람의 운전면허증 줬을 때 그 운전면허증의 본래 용도 내로 쓴 것이기 때문에 부정행사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그 당시 때 엄청 중요한 판례였죠. 물론 지금도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도 보자. 자, 경찰관이 뭘 달라 하겠어요? 그렇죠. 신분증 달라 하겠죠. 근데 이 사람이 똑같이 딴 사람의 주민증을 줬다. 당연 죄가 되겠죠. 두 번째. 네 번째. 자, 권한 없는 자가 용도 외로 쓰는 것은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니까요. 자, 여기 나와 있죠. 없는 자가 용도 외로 썼을 때 죄가 되지 않는다. 그쵸? 거기서 1번 나와 있죠. 자, 요 2번 보기 전에 2번은 최신 판례니까요. 여기 최신 판례니까 2번을 보기 전에 다음 페이지를 먼저 볼게요. 여기도 없는 자가 용도 외로 쓰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그쵸? 자, 보세요. 갑은 핸드폰 직원에게 기왕에 습득한 을의 주민증을 내보이고, 이 을은 자기 엄마가 아닙니다. 이 갑이 이제 여고생인데 을은 자기 엄마가 아니에요. 길거리 가다가 을의 주민증을 이 사람이 습득한 거야. 그쵸? 그래서 여기 자기 엄마인데 자기 엄마 아니에요. 자기 엄마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엄마의 허락을 받았다고 하여 길가에서 주운 그 을의 이름으로 핸드폰 가입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여학생입니다. 이 여학생은 핸드폰이 없었어요. 좀 생활이 넉넉지 않았어요. 근데 부러웠지. 핸드폰 갖고 있는 친구들이. 근데 마침 길거리 가다가 주민증을 줍게 되었고 핸드폰 구입하고 싶어서, 왜 미성년자다 보니까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단독으로는 재산적 거래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재산적 거래 행위를 하려면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이 엄마의 주민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핸드폰 가게에서 이렇게 하다가 걸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걸리진 않았죠. 핸드폰 가입을 한 거예요. 가입을 하다 보면 그 통신 이용 대금이 누군가의 계좌에서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들통난 거예요. 부정행위가 될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듯이 이 주민증 같은 경우 핸드폰 가게에서 주민증 왜 달라고 했어요?
신분 확인 때문에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성년자이니까 부모님의 동의를 확인 증명하기 위해서 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이 주민증 같은 경우에 이동전화 가입 신청을 했다고 했을 때 지금 이 핸드폰 가게에서는 주민증을 달라고 한 것이 신분 확인용으로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쵸? 보호자의 동의 확인 용도로 달라고 한 것이지. 그래서 신분 확인용으로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행사가 되지 않는다는 중요 판례입니다.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색깔 칠할게요. 하나 더 보죠. 최신 판례인데 올해 승진에 나왔죠. 자, 봅니다. 갑은 지하주차장,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아닌 장소입니다. 자, 이 아닌 장소에 차량을 주차를 했습니다. 근데 차량을 주차를 했는데 그 차량에는 이 장애인 그 표시 있죠, 표지. 장애인 표지가 이제 승용차에 비치가 된 거예요. 비치가 된 거예요. 죄책은 뭘까요? 공문서를 부정행사한 것이 될까요? 의 문제인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 장애인 표지를 부착하고 비치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파킹을 했다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장애인 혜택을 받는 것이니까. 근데 지금 장애인 주차구역이 아닌 일반 장소에 파킹을 했기 때문에 장애인 어떤 이익 혜택을 누린 게 아니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판례를 보시면 권한 없는 자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등의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원 지금 안 받았잖아요. 파킹한 것이 아니니까 그쪽에다가 그 지원을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 아니었다는 게 바로 무슨 말이에요? 장애인 주차구역에 파킹한 게 아니라고요. 그랬다면 설령 비치했다 할지라도 본죄가 되지는 않겠다. 이런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이것이 장애인 파킹 지역으로 들어갔다면 죄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고 있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아닌 장소에 파킹을 했다는 것은 밑에 장애인 지원을 받을 것으로 합리적 기대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도 잘 봐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색깔은 여기다 색깔 칠하고요. 여기다 색깔 칠할게요. 아시겠죠? 물론 이제 시험은 요 지문 그대로 나올 겁니다. 요 지문 그대로 나올 것이지만 혹시 출제자가 이걸 바꿀 수 있어요.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예측하셔서 같이 공부를 해 두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볼 것이 자, 이것도 최신 판례인데 이 판례는 이제 출제가 안 되었는데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 두시고 자, 국가유공자증인데요. 국가유공자증인데 이제 내 것이 아니고 딴 사람 겁니다. 딴 사람 것인데 이것을 조사관에게 제시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딴 사람의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한 것이 본죄가 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판례가 뭐라 그래요? 이 국가유공자증을 신분 확인용으로 제시했다고 했는데 국가유공자증에는 신분 확인 용도가 없잖아요. 그치? 신분 확인 용도가 없습니다. 어떤 용도가 있을까 이건요? 이거는 국가유공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관련된 것이지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지 신분 동일성 기능이 없어요. 신분증, 주민등록증 같은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 용도가 없어요. 혜택 관련된 거야. 그래서 유공자증을 신분 확인용으로 썼다 할지라도 본죄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 주민증 얘기죠. 그 밑에 주민등록증 얘기인데 어떻게 썼는가요? 할부 혜택을 받으려고, 카드를 발급받으려고, 보험 모집 등으로 쓰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신분 확인용으로 쓴 게 아닙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들 판례가 모두 다 신분 확인용으로 쓴 것이 아니라서 본죄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례들입니다.